젊은 시절 아버지가 겪은 일이다. 취직한 곳이 정해져 새로 지은 아파트를 빌리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목재점에서 트럭을 빌려 이전까지 낡은 아파트에 같이 살던 후배의 힘을 빌려 이사를 시작했다. 딱히 큰 짐도 없고 짐이 많지도 않았기에 짐을 푸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후배는 방에 오고 나서부터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래도 몸이 영 불편해 보였다. 그래서 대충 짐만 옮긴 후 아르바이트비로 수천 원 정도를 주고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날 밤은 이사한 탓에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소곤소곤하고 누군가가 말을 거는 듯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그 아파트는 새로 지은 것이었던 데다가 아버지는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입주한 터였다. 당연히 다른 방에는 아직 아무도 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불을 켜고 창밖을 내다봤지만 그저 조용한 심야의 주택가만 보인다. 주정뱅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막 들려는 무렵에 또다시 소곤소곤하고 소리가 들려온다. 집에서 메아리 친다든가 바람 소리 같은 게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거라며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아파트 안에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멍청한 도둑이 옆방에 들기라도 했나.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서 벽에 귀를 붙이고 주변 방의 소리를 확인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아니, 인기척 자체가 없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 분명히 기분 탓이라 여기고 잠을 자려고 다시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귓전에서 소곤소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다. 초조해진 아버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연히 아직 아무도 입주한 집이 없었다. 결국 이사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 혼자 결론을 내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부엌 싱크대에서 흰손이 나와 있었다. 마치 그 안에서부터 기어 나오려는 것처럼. 그만 소리를 질러버릴 뻔했지만 겨우겨우 참았다. 가만히 보고 있자 그 손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 마냥 타박타박 부엌을 돌더니 잠시 후 스윽 하고 싱크대 안으로 사라졌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지는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단다. 그래서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 하수구로 엄청나게 흘려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가는 배수구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리가 없었다. 싱크대 밑에 서랍장도 다 열어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귀신이구나 싶었다고 한다.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상당히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다. 어릴 적부터 이상한 것을 여러 보았고 사실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도망치면 그걸로 좋은 걸까? 보증금이랑 사례금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겠지. 이 나이쯤 되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 아닌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용히 싱크대에 얼굴을 가져가서 두 번 다시 나오지 마라. 너 이 새끼 내가 죽으면 너만 쫓아다닐 거야. 알겠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한밤중인데도 온 힘을 다해 목청이 터지도록 싱크대를 향해서. 기분이 풀린 아버지는 그대로 잠을 잤다고 한다. 어차피 뭐 죽는 것도 아닐 텐데 귀신을 볼 때마다 죽는 거라면 지금까지 몇 번은 죽었을 터였다. 그 후 별일 없이 아침을 맞이한 아버지는 목재점에 트럭을 돌려주러 갔다. 그러자 후배가 어제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내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저 사실 그 방에 들어간 순간 왠지 기분 나쁘고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방을 쑥 둘러보는데 부엌에서 흰 손이 나와있지 뭡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저도 가끔 이상한 걸 보지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처음이었어요. 모처럼 새 집을 구하셨는데 그런 걸 봤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차마 말도 못 드리고. 그래도 선배님, 그 집에서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위협이 먹혀든 것인지 그날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 아버지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 마지막 날 짐을 다 옮기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란다. 설마 그 녀석인가? 제발 곱게 보내줘라.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그 흰손이 싱크대에 쑥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한다. 뭔가 기묘한 광경이었지만 아버지도 무심결에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고 한다. 계속된 싸움 끝에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와주면 좋겠어. 오랫동안 사귀며 서로 선물도 엄청 줬었기에 여자는 남자가 추억이 어린 물건이라도 보여주며 이별을 미루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끝맺기 위해 밤중에 남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갔다. 아파트 근처까지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친구의 전화였다. 뭔데? 나 도착했어. 여기야, 여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 5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입구를 보니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아무래도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일부러 아래까지 마주나나 싶어 맥이 빠졌다. 뭐? 거기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궁금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한 뒤 입구로 향하던 참이었다. 미안해. 놓고 온 게 있네.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남자가 말한다.
됐어.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니까 나도 갈게.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고는 금방 돌아올 게라며 입구에서 사라졌다. 어째서인지 그 사이에도 전화는 연결된 상태였다.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전화를 끊었다가 화라도 내면 더 귀찮아질 터였다. 나 바쁘단 말이야. 아르바이트 끝나고 바로 온 거란 말이야. 좀 있으면 막차도 끊긴다고. 미안해. 이제 곧이야. 곧이니까. 쾅쾅쾅쾅하고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한바탕 들려온다.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땡 하는 소리가 들려서 드디어 왔구나 싶었다. 무거운 문을 여는 것 같은 소리가 휴대폰에서 들려왔기에 입구 쪽을 바라봤지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뒷문 쪽으로 오는 걸까? 야, 너 어디야? 기다려. 응? 지지직거려서 잘 안 들려. 뭐라고? 기다렸지. 뭐? 기다렸지. 그 순간 몇 미터 떨어진 뒤에서 쾅 하고 굉음이 울려 퍼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더니 역시나 남자친구였다. 가로등에 비춰진 그는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끝없이 머리에서 내뿜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런 의견을 말했다. 일부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장소를 지정했던 건 아마 뛰어내리면서 여자친구가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가로등 아래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자신이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죠.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가스리라 여겨진 옥상에는 유서가 남아있었다. 세상에 미련은 전혀 없으며 그저 자신이 얼마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지만이 끝없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여자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일도 그만두고 현재까지 홀로 지내고 있다. 휴대폰도 그 이후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때 콘크리트에 떨어져 전화기가 박살나던 그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전화기를 귓가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